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비 오는 금요일에 여러분들 오늘 어제는 대타시 또 추웠죠 날씨도. 근데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오늘 419페이지 여러분 여기 419페이지 양가로 15번 조세 징수 여기 펴놓습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세 징수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냐 중요한데 요 조세 징수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첫 시간에 여러분들 첫 주 처음 만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고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세를 자 소개해드렸고 또 출제 비중 말씀드렸습니다. 조세 총론, 조세의에서는 우리가 조세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웠냐 그러면 앞부분 교양적으로 우리가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고 조세 아닌 것들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공과금이나 공공요금 같은 거 조세 아니라고 그랬죠? 벌금, 과태료, 과료 조세 아니라고 그랬죠? 또 사용료나 수수료 같은 것도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11월 달에만 제가 강의하는 거고 1월 달에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조세의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여튼 복습하는 시간이 앞으로 중요한데 항상 우리가 제가 수업은 끝날 때 그날 배운 거 복습해드리고 또 시작할 때 전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드리는데 이 복습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세법을 공부를 언제 하려고요, 여러분들? 도서관 가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려고요? 그때는 독서실이나 도서관 가서는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차 과목을 공부하시고 여러분 1차 과목 공부하시고 민법을 특히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에 올인해.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른 과목은 수업 전으로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전으로 공부하시고 민법을 하여튼 오로지 틈만 나면 민법 공부하고 아셨죠? 민법을 끼고 살면 되시고요. 3, 4월까지는 그렇게 민법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개론 공부하고 그러면서 1차 이제 한 5, 6월까지 1차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1차 과목은 수업 계속 들으면서 전후로 했던 거 그거 이제 그 이후에는 2차를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민법을 하여튼 틈만 나면 공부하시고요. 자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 세법은 그래서 이렇게 수업 전후로 복습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고마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법을 수업 시간 전후로 해서 이렇게 공부함으로 인해서 세법 한 과목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다른 과목 6과목을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는 5과목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을 세이브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습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 그 다음 카페에다가 그 학습 자료 이런 거 핵심 공부한 내용에 대한 요 복습 요거를 올려놓고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저랑 눈 마주치면서 공부했던 걸 리마인드 하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거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걸 보시냐면 그 핵심 요약 정리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다음 카페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만 치면 강성규 세법, 강성규 교수 치면은 그러면은 자동 검색으로 검색들을 많이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 회원가입하시고 등업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료실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스마트폰 다음 카페 앱을 따르시면 그 스마트폰 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서 요거를 복습할 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냥 그걸 다운받아서 보면 되는데 보면서 읽으면서라도 좀 이 시간에 복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딴 도서관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요 보면서 이렇게 복습할 때 같이 공부하시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 보면서 복습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들으면서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리마인드 이렇게 시키면서 복습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또 그냥 리마인드 같이 이렇게 떠올리면서 까먹었으면 저거 내가 지난주에 저거 배웠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이 시간만 빨리 지나고 빨리 진도나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냥 이 시간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답답합니다. 공부 언제 하려고 여러분 세법을. 세법 같은 과목은 자꾸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안 가요. 1차 과목에 마음이 자꾸 간다고. 그러니까 언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꼭
수업 시간 전후로 해서 공부하시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저랑 같이 외울 것은 같이 외우고 이렇게 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우리 조세의에서는 다른 거는 자, 교양인데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세금 납부 이행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다만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가 허용되느냐? 물납,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요?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물납과 분할 납부는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용되는 세금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납, 지방세에서는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건 안 되고 국세에서는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되고요. 자, 그러면 분할 납부요. 분할 납부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허용이 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법인세 뭐 등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세목에 대해서요. 일단 5개에다가 상속세, 증여세 포함해서 제가 세목별로 이렇게 비교해서 표를 정리해 그려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상상해 봅니다. 취득세는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를 외칩니다. 취득세 물납 X, 분할 납부 X, 등록면허세 물납 X, 분할 납부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 납부 아무리 꾸셔도 먹으면 안 돼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 다. 지방세에서 재산세요. 물납 O, 분할 납부 O입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 재산세만. 그 다음에 자, 종합부동산세 물납 O예요? X예요? X입니다. 분할 납부 O. 양도소득세 물납 O예요? X예요? 양도세 물납 X입니다. 허용 안 되고 분할 납부 O. 상속세 물납 O 허용됩니다. 분할 납부 O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증여세는 물납 O예요? X예요? X 물납 안 됩니다. 분할 납부는 O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허용되는 것들. 그 다음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주요 특징 성격도 파악했습니다. 그 전에 과세 주체에 따라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는데 국세 지방세 세목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자 공부하다 보면 대충 알게 되는데 다만 문제 풀 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 나왔을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걸 잘 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다만 취득세예요.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줄여서 특별시 광역시도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그래서 구도고 재산세는 시군구. 자,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로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특광도입니다. 아직 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지방소득세 이렇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고 부가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보다 독립세다. 자, 이런 것들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서요 또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분류들을 했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이요 공통적인 성격이 있었죠. 밑반찬 전체 요리처럼 공통적인 성격.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사업자, 부가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합니다. 부가세 같은 세금들을 빼고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고 얘네들은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들입니다. 그죠?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목적세.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다? 교교농 찌찌. 국세 목적세 교 뭡니까? 교육세. 교통연화중앙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는 뭡니까? 첫 번째 지역자원시설세, 두 번째 지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목적세고 얘네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그러면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부가세의 독립세. 얘네들은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고 본세 독립세고 이 독립한 세금들의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줄여서 우리가 흔히 부가세라고 얘기하지만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부가세입니까? 교육세, 그 다음에 또 뭐?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목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농특세 나왔다. 네 집 자식입니까 여러분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종가세예요, 종량세예요. 5개 주요 세목은 다 종가세입니다. 세금 계산할 때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즉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들입니다. 종가세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정돼요, 정률세율이 정돼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양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량세. 종량세는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애들 건당 얼마? 6,000원 적용됩니다.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종량세일 때는 정액세율. 종가세일 때는 정률세율입니다. 그래서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이건 공통적으로 나오는 성격입니다. 얘네들이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30회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예요. 그 다음에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3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재산세, 그리고 친구, 항상 재산세 나오면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같이 나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유유상종,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이제 소방부로 바뀌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이 3가지는 대표적인 우리 지방세고 국세의 재산 보유세입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처분시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걸 먼저 틀을 딱 잡아놓으면 제가 다음 순환에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따로 또 공부해서 합치면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우리가 다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419페이지 양가로 15번 조세의 징수입니다. 여러분, 조세의 징수인데요. 고개를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어깨도 돌립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신 지 한 약 2주가 채 안 되셨는데 지난주만 해도 여러분 뵀을 때 눈빛들이 굉장히 긴장되고 또 뭐 좀 표정들도 어색하고 그런 표정들이더니 오늘 보니까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여러분들. 자, 그 사이에 분위기 적응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분위기에 적응하듯이 과목들도 다 이렇게 처음에 낯설고 그래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렇죠. 제가 지금은 강의를 듣고 어려워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어서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419페이지 양가로 15번 조세 징수 있죠? 이걸 보겠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자, 요 얘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뭐가 좀 길어가지고 지금 오늘 조금 시간이 지체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과표. 과표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과표 결정되면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고? 종가세.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고? 종량세. 이렇게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조세를 분류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건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세금은 과세 표준을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이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과세권자, 과세 주체만이 결정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율은요, 납세 의무자든 과세 주체든 그냥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은요,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있죠.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 과세관청에다가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 방법이에요. 자, 근데 왜 용어를 달리하느냐? 지방세와 국세에서 그냥 학자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몇 번 또 보게 될 건데요. 하여튼 신고납부 방법이요. 신고납부 방법은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의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고납부요. 자, 근데 또 어떤 세금은요, 납세의무자는 세금 계산하지 못하고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있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날라오잖아요. 납세 고지서가. 자, 그런데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징수. 근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은 크게 신고납부 방법과 보통 징수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요.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부 기한. 기한이라는 게 뭐냐면 기간의 끝이죠. 용어 설명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보세요. 기간이라는 것은 기간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쭉 이렇게 연속된 시간을 우리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연속된 시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고 기한은 한계할 때 다다를 한이에요. 끝 다다를 한. 그러니까 기간의 끝이요. 기간에서 어떤 시점, 특정 시점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간의 끝, 기한 그러면 특정 시점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다. 그러면 기한은 기간의
끝 7월 31일을 말합니다. 그 7월 31일 딱 넘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기간의 끝입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그 세금을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여러분?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와 가산금을 보통 사람들은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죠.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뭐고요? 가산세고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러면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이 이런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부터 한번 볼게요.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했었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요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를 다시 구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해서 이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여기다가 저 가산세를 합합니다.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요, 여러분 20만 원이 계산이 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계산했더니 그러면 요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는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근데 이 고지서를 받고서 또 세금을 납부기한 내 만약에 또 세금을 미납부했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원칙은 이렇게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또 이렇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고요. 근데 이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순서를. 잘 보니까 이 뒤에 남았는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순서상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 근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는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즉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원칙 신고납부인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는데 그 예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가 있는데요. 취득세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그리고 지자로 우리 지방세에서는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 자, 뭔가 호흡이 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이게 이제 종전에 올해까지는 특정 자원분이요. 이게 이제 내년에는 아직은 법 안 바뀌었어요.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으로 이게 바뀔 예정인데, 특정 시설분으로 세분화될 예정인데, 올해 종전까지 특정 자원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뀔 예정인데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방 소비세. 여러분, 지방 소비세라는 세금은 한번 들어보세요.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것의 국세 부가세 일부를 지자체의 수입으로 가져가요. 그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 소비세라고 합니다. 중요한 세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소득세예요.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세나 법인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세금인데, 지방소득세요? 예,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 예,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 이 지방교육세 같은 얘네들은 이렇게 신고납부합니다. 여러분, 이 지방교육세 어떻든 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따라서 이제 신고납부하게 되는데요. 자, 봅니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오늘 잘 모르겠으면 두 가지라도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잘 모르겠어도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더 있지만 그것만 딱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우리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보통징수하는 지방세는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예요. 여러분 집으로 납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재산세. 그리고 친구, 재산세라면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어떤 애요? 지역자원시설세. 이 지역자원시설세 요거 특정 부동산분. 근데 내년에 소방분으로 이제 바뀔 예정이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얘는 보통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가 아까 신고납부라고 했는데 여기 또 나왔네요. 보통징수로 등등등.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 지방교육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면 항상 뭘 떠올리느냐. 얘는 뉘집자식입니까? 족보?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이 부가세들은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부가세들은요, 취득세나, 미리 말씀드리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걸 못 외워도 괜찮은데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자, 신고납부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또 재산세, 얘네들 부가세로서는 뭐가 공통적으로 부가세로 부과되냐면 이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얘네들의 공통적으로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얘네들 받을 때 공통적으로 지방교육세 같이 받아요. 얘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죠. 독립세. 그리고 부과되는 부가세예요. 이 부가세들은 여러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 MBC TV에 있죠. 예전에 전파 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TV 프로그램에 이경규가 사회를 보고 그 스튜디오에 연예인 패널들이 나와요. 그리고 연예인 패널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나와서요 문제를 내요. 문제를 내는데 어떤 단어를 얘한테 보여주고요. 시청자들은 볼 수 있어요. 단어를 자막으로. 연예인 패널들은 몰라요. 자, 문제를 힌트를 주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이제 힌트를 주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부부싸움이라는 단어를 딱 보여주니까 했죠. 어린애가 장난감 자동차 타고 나와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그 정도 된 애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리고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힌트에서 단어를 맞히면 500점, 두 번째 힌트 맞히면 400점 이런 식이거든요. 못 맞히니까 두 번째 힌트를 주러 얘가 딱 나와가지고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그리고서 놀고 있어요. 그럼 부부싸움 마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요 부가세, 유치원 다니는 똘똘한 어린이들한테 부가세를 연락이 설명한 다음에 여기 어른들한테 나와서 여기 학원 어른들한테 나와서 앞에서 부가세란 말을 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그럼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달라요. 이러면서 놀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요 성격이나 징수 방법 이런 게 다 달라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얘네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낼 때 얘도 같이 내잖아요.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에 재산세 낼 때 얘도 지방교육세 같이 내죠.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 부과.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도 부과되고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어요. 나중에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순환에.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때 모두 같이 신고납부해? 예, 지방교육세도요. 자,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산세가 보통징수하니까 지방교육세도 뭐예요? 보통징수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한마디로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하는데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뭐예요? 보통징수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잘 모르겠으면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뭐라고요? 신고납부 원칙이다. 재산세는 뭐라고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다. 재산세, 층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이 특정부동산분 얘도 보통징수한다는 거. 이걸 꼭 두 가지는 알아두시고요. 이런 부가세들 한번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하면서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국세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정부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또 이런 세금이에요.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납세문자 딱 보고 아이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부가가세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납세 고지서가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제 그 수강생분들 제 강의를 들었던 학원이나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인강 이제 수강생분들 그 모임 카페 정모 모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공원에서 이런 것도 했었어요. 제가 상품 같은 거 준비해 갖고 가가지고 이 연습장 같은 거에다가 이런 거 게임도 했었는데 몸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 퀴즈 내용은 전부 다 세법이나 민법 우리 중개사 과목 내용이지. 당연히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몸으로 말해요. 그러면 종부세 몸으로 말해요. 어떻게 종부세는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 종부세잖아요. 예? 진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맨날 하다 보니까 일부러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놓고 몸으로 말해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하는데 예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또는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조세이다. OX, X입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조세이다. OX예요. 내 눈치를 왜 봐요, 여러분들? 자, 내 눈치 보지 말고 여기를 봐야지. 재산세는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세법 공부했다고 내년에 여름에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에이,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 내가 계산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재산세 문제에서 어떤 신고 의무를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재산세는 가산금만 적용되는 거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새로운 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상속세하고 있잖아요. 상속세와 증여세 있잖아요. 이 상속세와 증여세. 이 상속세나 증여세도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근데요, 제가 분명히 증여세 제가 세무서에 신고했었는데요. 상속세 제가 신고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상속세, 증여세 왜 정부 부가가세하는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상속받으면요,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 같으면 증여받은 증여일로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요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상속세를 요 기간 동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신고 안 하잖아요? 상속 증여 받고서 그러면 가산세도 적용돼요. 그러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네요? 근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다시요 6개월이요. 다시 6개월 요 기간 동안에 최종적인 요 세액 결정을 누가 하도록 하고 있냐면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요거는 이제 관할 세무서장이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뭐라고요? 정부 부과가세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애초에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지서를 발부해서 부가 고지할 것이지 뭘 또 신고하라고 하고서 또 자기가 세액 결정을 하느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애초에 관할 세무장이 정부 부과가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관할 세무서 공무원이 기막히게 알고 나서 나타나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고 가신 재산 싹 다 조사하고 누구한테 채무는 빼거든요. 은행에서 빚진 게 있는지 누구한테 빚진 게 있는지 채권 채무 관계 다 조사해서 받을 거 또 줄 거 이런 거 다 조사하고 해가지고 장례비 공제 장례비는 얼마나 들었고 이런 거 다 첨부하고 이래가지고 관할 세무장이 부가 고지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과가세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양도소득세 같은 취득세처럼 애초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지 왜 또 자기가 최종으로 세액 결정하느냐. 그러면 신고함으로써 납세무가 확정되도록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자,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이 딱 있잖아요. 양도세는 양도한 물건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속여도 딱 적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고하도록 납세문자 신고에서 확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상속세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친구가 문상화예요. 그러면 아버님 친구분이 막 슬퍼하고 야 친구야 어떻게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살자더니 너 먼저 가고 하면서 슬퍼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끝나면 그 아버님 친구분은 제일 친한 친구분을 골방으로 모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10억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친구분한테 5억 빚진 거로 해요. 해가지고 차용증 아버지 인감수장 갖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차용증 만들어가지고 물론 또 이명계약서 쓰겠죠. 해놓고 상속재산가액 10억 여기서 채무 5억 배 그러면 5억 남은 곳에서 일괄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상속공제 5억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가액 즉 과세표준은 빵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문자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누가 한다?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아니에요.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하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뭐라고요? 정부가 가세하는 조세다. 근데 분명히 오늘 얘기했는데 또 지나가면 나중에 꼭 질문들이 막 와요. 제가 분명히 증여세 신고했었는데요 하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아닌가요? 또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 이제 결론만 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세하는 세금이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자 등등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딱 기억해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예요. 그럼 이거 세 개 빼놓고는요 나머지 웬만한 국세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낯선 세목들도 국세는 다 신고 납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다 뭐 한다고요? 신고 납부입니다. 등등등.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세야지만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요. 자 그러면 징수 방법 소개해드렸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양가로 15번 표시하셨으면 조세의 징수 봅니다. 신고납부요.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하죠. 의이어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고납부예요. 포인트는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의무자가. 자, 세목을 아셔야 돼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요. 지방세에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요. 밑줄입니다.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 자,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요.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이제 이게 특정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으로 바뀔 예정인데 어떤 올해까지는 특정 자원분, 지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일 때 신고납부죠. 지혜 동그라미, 지방 소득세, 지혜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다른 애들은 됐고 요거만이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는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 미출입니다. 소득세, 양도세 포함 미출, 그리고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또 미출이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거 미출이요. 보통징수요. 국세에서는 정부부가세라고 하는데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무자에게 발급하여 조세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미출이요. 그리고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이제 이 소방분으로 바뀔 예정이죠. 소방 재원 확보할 목적으로 소방시설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 부동산분. 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요. 그리고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과세일 때요. 참고적으로 균등분 주민세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는 주민세예요. 예? 그래서 그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보통징수인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국세에서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미출입니다. 얘들 정부 부가가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 원천징수는 다음 순환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순환에. 우리가 이제 특별징수나 원천징수는 뭐 근로소득세 같은 거 사업주가 이제 이렇게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어떤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또 지나가면은 제가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면 왜 또 설명 안 하고 그냥 휙휙 지나간다고 하면서 왜 다 지나가냐 뭐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 배워요. 어차피 마음 급하게 있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신고납부 보통징수 요거를 먼저 가장 중요한 요것을 머릿속에 그려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특별징수 원천징수는 다음 순환에 살짝 배우면 되는 거고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이것을 사진으로 찍으시고 또 얘기했듯이 카페에서 받아서 자료 보시면 거기에 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또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머릿속에 딱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 필기하시든 하시고요. 자, 이어서 봅니다. 420페이지 양가로 16번 가산세 및 가산금입니다. 요 가산세 및 가산금 있잖아요. 요거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올해 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2020년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잠시 여러분 오늘 좀 저희가 앞에 뭐가 좀 길어져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420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양가로 16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